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코딩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폼 화면을 만들고 이것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RESTful API를 만들 때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즉 클라이언트가 UI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UI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이 받은 정보를 우리 RESTful API 서버로 전달을 하기만 하면 됐었죠. 하지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버 쪽에서 UI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단계, 클라이언트가 회원정보 입력 폼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UI를 우리의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하죠.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UI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폼 정보를 생성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서버 쪽으로 다시 우리의 MVC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죠. 이때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즉, 두 단계가 있는데요. 회원 정보를 입력할 때는 get 방식으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UI를 전달받고 UI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정보를 우리 서버로 전달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URL이라 하더라도 get 방식으로 올 때는 이것은 폼을 달라는 거구나, 포스트 방식으로 올 때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컨트롤러를 구현하면 됩니다. 구현하고 나서는 생성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야 될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멤버 컨트롤러가 get 방식으로 사용자 생성을 할 수 있는 폼을 주세요 라고 get 방식으로 요청을 받으면 우리는 이 UI를 담당하는 템플릿 파일 이름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브라우저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브라우저는 이것을 보고 화면에 UI를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이름, 이메일, 에이지 3개의 인풋 태그 UI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이때 눈여겨봐두셔야 될 것이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 바로 우리 객체의 모델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마치고 포스트로 우리 컨트롤러에게 보내면 우리 컨트롤러는 전달받은 파라미터 객체 멤버죠. 이렇게 되면 스프링은 입력된 폼의 인풋 태그의 name, 이름, 나이, 이러한 것과 동일한 이름의 프로퍼티를 채워서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예제에서는 그냥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가 생성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될 화면, 예를 들어서 멤버 목록 화면이 있다. 그러면 멤버 목록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해라 라고 반환을 하는 거죠. 이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런 예제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프로젝트 정보 입력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우측에 의존성을 추가해 보죠. REST 컨트롤러나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링 웹이 필요하고요. 화면 UI는 타임리프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JPA라는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요. 연동할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롬복을 사용해서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코딩을 해보죠.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고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인텔리제로 오픈했습니다. 우선 빠르게 우리가 폼을 통해서 생성할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보죠. 모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 멤버 엔티티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멤버 엔티티 객체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 그리고 나이,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우리가 생성할 것은 아니죠. generated value, 그리고 생성하는 방식은 generation type identity, 즉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생성하는 기능으로 생성해 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객체는 JP를 통해서 연동될 거기 때문에 entity라고 애노테이션을 붙였고요. 몇 가지 추가로 롬복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빌더, all arg constructor, no arg constructor 요 4개의 애노테이션을 주로 자주 애용합니다. 자, 멤버를 만들었으니 리파지토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멤버 리파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죠. 이 인터페이스에는 우리가 뭔가를 메서드를 정의하기보다는 JPA가 제공하는 JPA 리파지토리를 그대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파지토리가 관리할 엔티티 객체는 멤버고요. 멤버의 아이디 타입은 long이죠. 그리고 리파지토리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모델 객체 멤버라는 모델 엔티티 객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기 위한 멤버 리파지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폼은 이 멤버 정보를 입력받는 폼입니다. 이 폼을 만들고 나서 우리는 2개의 컨트롤러 메소드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get 방식으로 화면에 멤버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폼을 주세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get 방식의 메소드 하나. 그러면 이 메소드에서 지금 만들 폼을 전달하고요. 이 폼에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포스트 방식으로 컨트롤에 저장하면 됩니다. 템플릿 파일 하나 만들어 보죠. 템플릿에 new HTML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멤버 폼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타임리프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XML 네임스페이스에 타임리프를 정의해 보죠. 타임리프 org. 네, 그러면 이 HTML 파일에서 타임리프의 th 문법, th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는 HTML에서는 form이라는 문법을 쓰죠. 이 폼에는 3개의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텍스트를 입력받는 것이고요. 이 인풋 태그의 이름은 name이라고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도 인풋 태그가 하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타입은 텍스트를 입력받는 거고요. name은 이메일. 마지막 인풋 태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형태를 입력받는 거고요. name은 age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버튼을 만들죠. 버튼은 가입자 생성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 폼은 3개의 인풋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인풋 태그는 각각 이름이 name, 이메일, age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성한 멤버 엔티티 객체에서 name, 이메일, age 동일한 이름이죠. 그리고 id는 우리가 입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할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가입자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액션 멤버에 add 방식은 포스트 방식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 폼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선 브라우저에서는 get 방식으로 멤버 add를 호출합니다. 패키지 컨트롤러를 만들고요. 멤버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죠. 멤버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이것이 MVC 패턴으로 동작하는 컨트롤러야 라는 것을 스프링에게 알려줍니다. 자, 제일 먼저 get 매핑으로요. 멤버에 add라는 URL이 호출이 되면 이것을 처리할 form HTML을 리턴하면 됩니다. form 이름을 리턴할 거고요. get member add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죠.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 HTML 파일 member form 이것을 사용해서 정보를 입력받아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멤버 폼이 브라우저로 전달돼서 화면에 보여질 거고 사용자가 3개의 인풋 태그 부분에 이름, 이메일, 나이를 입력하고 가입자 생성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다시 동일한 멤버의 add URL을 호출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스트 매핑으로 멤버의 add public string post member add. 자, 이때 여기서 입력받은 name, email, age라는 이름이 붙은 인풋 태그의 값들을 우리가 객체로 받아와야 될 텐데요. 이메일 이렇게 받아와도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받아오기 위한 엔티티 객체가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엔티티 객체 안에 있는 이 프로퍼티들과 이름을 비교해서 같은 이름의 인풋 태그와 같은 이름의 이 프로퍼티를 비교해서 찾아지면 값을 대입하고 그리고 이 멤버 객체를 우리 컨트롤러에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멤버 리파지토리에 멤버 리파지토리 파이널로 선언하고요. 파이널로 선언했으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required arg constructor 생성자를 통해서 의존성을 주입받을 건데 그 생성자는 우리가 만들지 않고 롬복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된 멤버 엔티티 객체를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홈 화면으로 다시 이동해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홈 화면. 자, 홈 화면을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리다이렉트라고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다이렉트 홈 해서 홈을 요청할 건데요. get 매핑으로 홈도 만들어 보죠. public string get home 얘는 단순히 home.html을 보여주세요. 이제 home.ht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화면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표시해 보죠. 자, 다시 한번 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엔티티 객체는 멤버예요. 이름, 이메일, 나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멤버 리파지토리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에는 메소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멤버 add라고 하는
회원 추가를 위한 URL이 있는데요. 하나는 get 방식, 하나는 post 방식이에요. get 방식은 멤버 add를 위한 UI를 주세요. 그러면 멤버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폼 화면을 전달했고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폼 화면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이름, 이메일, 나이 입력받은 다음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다시 멤버의 add URL이 호출되겠죠. 포스트 방식으로 멤버의 add URL이 호출되면 이때 폼 안에 있는 인풋 태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객체의 동일한 프로퍼티 이름의 값을 채운 그러한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멤버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H2 데이터베이스니까 H2 콘솔 enabled를 true로 하죠. 자, 이제 코드가 다 만들어졌으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죠. 그래들 태스크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 부트런 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됐습니다. 우리가 H2 콘솔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H2 콘솔이 이 URL로 준비가 되었다라고 로그가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주소가 여기 나옵니다. JDBC에 이렇게 랜덤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우선 콘솔부터 로그인 해보죠. 로컬호스트 8080에 H2 콘솔에 접속했습니다. 여기 주소에다가 조금 전 로그에서 복사한 데이터베이스 주소, 사용자 이름은 SA, 패스워드는 안 넣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넥트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엔티티 객체, 멤버 엔티티 객체를 선언했고 JPA는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 오토 DDL 기능을 디폴트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멤버 엔티티 정보를 보고 이렇게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둔 멤버 입력 폼을 호출하기 위해서 localhost 8080에 member add 이 URL 창에 입력한 주소는 get 방식으로 요청이 되는 거죠. get 방식으로 요청을 했더니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form HTML 파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윤서준 그리고 나이는 10살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멤버 add가 호출될 거고요. 그러면은 name, 이메일, age 요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그런 객체를 만들고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거기서는 멤버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세이브를 하겠죠. 그리고 홈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H2 콘솔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죠. 자, 멤버 윤서준, 이메일, 나이, 아이디 1번으로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폼 화면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수정은 이렇게 우리가 API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추가할 때는 멤버의 add였었죠. 수정할 때는 멤버의 edit하고 id를 주겠습니다. 1번을 수정해 주세요. 2번을 수정해 주세요. 이런 식의 URL을 만들어 보죠. 자, ID 1번 요거는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거죠. 리퀘스트 파라미터입니다. 자, 멤버 에디트도 마찬가지예요. 수정할 수 있는 폼을 주세요는 get 방식으로 폼을 채워서 이것을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방식 두 가지를 만들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종료하고요.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add를 만들었던 것처럼 get 방식, post 방식 만들었던 것처럼 get 매핑으로 멤버에 이번에는 edit string get member edit. 자, edit일 때는 어떠한 멤버를 수정해야 될지 아이디를 받기로 했죠. 아이디를 받을 건데 여기 뒤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을 때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뭐뭐뭐 넣을 거죠. 요 파라미터 이름 리퀘스트 파라미터 아이디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은 아이디. 그러면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아이디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매개 변수 아이디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에 멤버가 있는지 실제로 찾아봐야죠. 멤버는 멤버 리파지토리에 find by id로 찾겠습니다. or else throw. 아이디에 해당하는 멤버가 없으면 그냥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하죠. 자, 수정할 때는 생성할 때와 달리 이 수정할 정보를 폼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가 템플릿 엔진으로 데이터를 전달한 적이 있었죠. 전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데이터 컨테이너를 받아서 모델에 add attribute를 추가합니다. 이름은 멤버라는 이름으로 추가하죠. 객체도 멤버 위에서 바로 리파지토리로 찾은 이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폼은 멤버 edit form이라고 할까요? 자, 멤버 edit form은 기본적으로 add 할 때 사용했던 폼과 기본적인 형태는 같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멤버 edit form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자, 그럼 멤버 edit form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는 이 폼에 3개의 인풋 태그가 있는데요. 초기 값을 넣어 주어야 되겠죠. 초기 값은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값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value죠. 이 value를 타임리프의 문법을 통해서 value 그리고 입력할 값은 변수를 가져와 주세요. 멤버의 name. 그러면 이 이름을 입력하는 이 인풋 태그에는 초기 값으로 원래 입력이 되었었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thvalue 이메일 쪽에도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던 이메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멤버의 name, 멤버의 이메일, 멤버의 age 이렇게 이 객체와 프로퍼티를 다 이름을 써 주어도 되는데요. 여기에 thObject라는 게 있습니다. thObject라는 문법은 여기에 멤버 객체를 넣고요. 그리고 이 하위 태그에서는 상위 태그에서 이 객체를 오브젝트로 지정하고 그 하위에 있는 태그에서는 객체 이름을 빼는 대신에 에스터리스크로 프로퍼티 이름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죠. 가독성이 올라가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디트 할 때는
처음에 요청할 때는 우리가 뒤에 파라미터로 요청해 주세요. 무엇을? 아이디를 전달했죠.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을 전달하는데요. 그 아이디를 같이 전달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디를 chvalue id 이 값을 그냥 이렇게 주면 화면에 보일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타입을 hidden 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이 아이디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 없고, 혹시라도 보여주어서 이 아이디를 바꿔서 처음에는 1번 아이디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여기서 2번을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 항목은 보통 히든으로 숨겨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는 이 아이디를 히든으로 숨겨놨다가 받을 때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포스트로 수정되는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포스트로 이번에는 에디트가 될 거고요. 버튼을 누르면 멤버 컨트롤러에도 똑같이 포스트 매핑 멤버 에디트가 포스트로 전달될 때 자, 전달되는 것은 멤버 객체가 전달될 겁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멤버 객체에는 아이디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멤버 리파지토리에 save 멤버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다이렉트 하세요. 홈으로 리다이렉트 하세요. 라고 리턴 값을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 설명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슬래시 멤버 에디트 그리고 뒤에 request 파라미터로 수정할 대상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이 getMemberEdit라는 메소드에는 그 아이디가 전달될 거고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리파지토리에서 회원 정보를 찾습니다. 없으면 그냥 예외를 발생시킬 거고요. 있으면 그 정보를 모델 어트리뷰트로 추가해서 모델을 통해서 폼, 즉 템플릿 엔진으로 보내죠. 멤버 에디트 폼이라는 뷰 템플릿으로 보냅니다. 멤버 에디트 폼으로 보낸 멤버라는 객체를 가지고 상위 폼 태그에 멤버를 주고 하위 인풋 태그에 프로퍼티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 뽑은 것은 value라는 태그, valu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로 초기 값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 인풋 태그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름을 수정하거나 이메일을 수정하거나 나이를 수정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다시 포스트 방식으로 요 멤버 에디트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멤버 에디트가 호출이 되면 이때 전달되는 멤버는 보시는 것처럼 잠시 화면에서만 숨겨놨던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리파지토리에 세이브하면 같은 세이브를 하더라도 아이디가 없을 때는 인서트를 수행하는 거고요. 아이디가 있을 때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리파지토리가. 그래서 같은 아이디에 있는 멤버 정보에다가 이것을 엎어서 쓰겠죠. 그럼 수정이 될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에 보시면은 h2 콘솔을 활성화 시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쪽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랜덤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사를 하고요. 아까처럼 콘솔에 로그아웃 했다가 이번에는 바뀐 이름으로 다시 로그인 하고요. 자, 현재는 select from members 데이터가 없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member add. 아까처럼 윤서준, 서준윤 10살 가입자 생성했습니다. DB를 보면 생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edit, member edit, 아이디는 1번, 아이디 1번으로 윤서준이 만들어졌었죠. 1번 수정해 주세요. 그럼 1번 수정할 수 있는 폼이 오면서 초기 데이터로 아이디 1번의 회원의 정보, 이름, 이메일, 나이가 들어옵니다. 이메일을 바꿔볼까요? 네,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추가하겠습니다. 가입자 수정. 자, 이번에는 select from member 했을 때, 자, 이메일도 바뀌었고, 나이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는 단순 조회만 했었었죠. get 방식으로 조회하고 싶은 대상을 지정해서 조회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새롭게 생성하는 거, new 해서 생성하는 거, 우리가 멤버 같은 경우에는 URL을 멤버에 add라는 URL을 정했고, get 방식으로 호출하면 회원을 추가할 수 있는 폼 화면을 주세요 라는 의미로 우리는 템플릿 엔진 타임리프로 만든 memberform.html을 전달했고, 그러면 브라우저가 화면의 UI를 보이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member add,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정보들은 인풋 태그의 네임을 보고 같은 이름의 프로퍼티로 값을 채워서 객체를 만들어서 주죠. 우리는 리파이토를 세이브를 합니다. 수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다른 것은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떠한 멤버를 수정해야 될지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받을 거기 때문에 annotation 리퀘스트 파람하고 아이디 이름, 그러면은 뒤에 만약에 물음표 아이디는 1 하면 그 1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1번 아이디를 갖는 회원을 찾아서 이 전달된 모델의 어트리뷰트로 이러한 이름으로 찾은 회원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폼, view template 파일 이름을 줍니다. 그럼 이 멤버 에디트 폼에는 모델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하고 싶은 항목에 뭐 이름을 수정하고 싶다, 이메일을 수정하고 싶다, 수정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값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디는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숨겨둔 채로 아이디 정보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 이 모든 정보가 멤버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서 포스트 방식, 그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쪽 URL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달받은 멤버 객체에는 이미 아이디가 있고 수정하고 싶은 프로퍼티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하기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는 두 단계 get 방식으로 UI 주세요. 그리고 입력받은 다음에 이거 데이터베이스 또는 처리해 주세요. 포스트 방식, 요 두 단계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